구독자 여러분, 오늘 아침 알테오젠을 보면서 놀란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장주만 때 28만 8천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전에는 30만 1천 원 부근까지 회복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 34만 원, 35만 원을 보던 종목이 다시 30만 원을 놓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한 건 회사에 큰 악재가 터진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항암제인 키트루다 큐렉스 매출은 급증했고 2분기 실적도 좋아졌고 이달에는 5천억 원이 넘는 새로운 ART B4 계약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왜 다시 30만 원까지 밀렸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최근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은 8월 초 24만 원대까지 밀렸다가 빠르게 반등했습니다. 5일 신규 ART B4 계약 발표 이후 변동성이 커졌고 10일에는 장중 35만 원을 넘나드는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승은 오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11일 32만 7,500원, 14일 31만 4천원, 18일에는 29만 8천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도 초반에는 28만 8천원까지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는 것은 악재에 따른 일방적인 폭락이 아닙니다. 큰 호재 이후 들어온 단기 자금이 빠져나오면서 가격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 더 가깝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이 공매도입니다. 18일 알테오젠의 공매도 거래량은 약 9만 6천 주, 전체 거래에서 차지한 비중은 13.27%였습니다. 14일 9.59%, 11일 8.66%였던 것과 비교해 다시 높아졌습니다. 8월 5일에도 신규 기술 수출이 나온 날 공매도 비중이 17%를 넘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 한쪽에서는 장기 플랫폼 가치를 사고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단기간 너무 빠르게 기대가 올라왔다고 보는 자금도 계속 붙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매도가 많다고 바로 폭락을 예상하면 안 됩니다. 바이오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알테오젠처럼 미래 계약과 로열티를 현재 주가에 많이 반영하는 종목은 기대치가 올라갈수록 해지 수요도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공매도 투자자가 맞으려면 앞으로 나오는 사업 데이터가 시장 기대보다 약해야 합니다. 반대로 키트루다 큐렉스 판매가 계속 빠르게 늘고 추가 ART B4 계약까지 이어진다면 공매도는 결국 주식을 다시 사서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공매도는 방향을 알려주는 숫자라기보다 앞으로 움직임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연료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사업 내용은 실제로 나빠졌을까요? 현재까지 확인된 숫자에서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키트루다 큐렉스의 1분기 매출은 1억 2,800만 달러였습니다. 2분기에는 4억 6,300만 달러까지 증가했습니다. 한 분기 만에 약 262% 늘었습니다. MSD는 미국에서 J-코드 적용과 투약 편의성을 바탕으로 의료기관 도입과 피하 주사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알테오젠에게는 주가보다 이 숫자가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알테오젠은 키트루다를 직접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ART B4라는 기술을 제공합니다. 정맥으로 투여하던 대용량 바이오 의약품을 피하 주사로 바꿀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키트루다 큐렉스가 많이 팔린다는 것은 단순히 MSD 제품이 잘 팔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ART B4가 실제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에서 상업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성공 사례는 다음 글로벌 제약사와 계약할 때 가장 강력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규 계약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8월 5일 또 다른 글로벌 제약사와 ART B4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 통목을 대상으로 하고 선급금과 개발, 허가, 상업화 마일스톤을 합친 최대 계약 규모는 3억 6,500만 달러, 우리 돈 약 5,219억 원입니다. 상업화에 성공하면 판매 로열티는 별도로 받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 ART B4 기술 수출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더 답답합니다. 큐렉스는 잘 팔리고 새 계약도 나왔고 실적도 좋아졌는데 주가는 왜 3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내려왔느냐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바이오주의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나 자동차주라면 좋은 실적이 확인되면 다음 분기 실적 전망을 다시 올릴 수 있습니다. 바이오는 다릅니다. 시장은 실제 뉴스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성공 확률을 먼저 가격에 넣습니다. 그래서 좋은 뉴스가 나온 순간 오히려 먼저 샀던 투자자가 차익을 실현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8월 5일도 비슷했습니다. 최대 5,219억 원 규모의 신규 계약이라는 강한 뉴스가 나왔지만 당일 외국인은 약 15만 주를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술 수출이 나왔는데 외국인이 왜 파느냐? 이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에서는 꽤 익숙한 모습입니다. 계약을 기대하고 먼저 들어왔던 자금이 실제 발표를 매도 기회
기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호재의 크기만큼 그 호재가 발표된 뒤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바이오주에서 자주 말씀드릴 3개의 가격이 있습니다. 이벤트 전 가격, 이벤트 당일 가격, 그리고 이벤트가 끝난 뒤 2, 3거래일의 가격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대부분 첫 번째와 두 번째만 봅니다. 뉴스 나오기 전에 살까? 뉴스가 나왔으니 따라갈까? 고민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가 훨씬 중요합니다. 좋은 뉴스가 나온 뒤 매물을 충분히 소화하고도 가격이 유지된다면 그 뉴스가 새로운 기업 가치로 인정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호재마다 윗꼬리가 생기고 고점이 계속 낮아지면 기대가 너무 앞서갔을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현재 알테오젠에서는 이 확인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8월 초 24만원대에서 35만원 안팎까지 너무 빠르게 올랐습니다. 10일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하며 주가가 강하게 뛰었습니다. 그 뒤에는 차익 실현과 공매도가 겹치면서 다시 30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30만원이라는 숫자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조정에서 단기 자금이 빠져나간 뒤 새로운 장기 자금이 다시 들어오느냐입니다. 여기에 다음 주 중요한 수급 일정까지 있습니다. 8월 26일에는 무상증자로 발행된 신주가 상장될 예정입니다. 기존 주식 1주당 0.3주가 배정됐고 보통주 기준 1,606만 주가 넘는 신주가 거래 가능해집니다. 이것을 26일에 갑자기 기업 가치가 30% 희석되는 이벤트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권리락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26일에 달라지는 것은 기업 가치가 아니라 실제로 팔 수 있는 주식 수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6일까지는 조금 애매한 구간입니다. 신주를 받을 기존 주주는 굳이 지금 서둘러 더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규 투자자는 26일에 물량이 나올 것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공매도 투자자는 공급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세 심리가 동시에 작동하면 좋은 사업 뉴스가 있어도 단기적으로 주가가 무거울 수 있습니다. 현재 30만원 부근의 답답한 움직임을 사업 가치 하락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26일 이후 무엇을 봐야 할까요? 바이오주는 여기에서도 다른 업종과 대응이 다릅니다. 삼성전자라면 하루 외국인 매수와 반도체 업황만으로도 어느 정도 방향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이벤트 당일 수급이 너무 복잡합니다. 기존 주주, 신규 투자자, 기관, 외국인, 공매도가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26일 하루만 보고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잘못된 선택을 할 여지가 큰데요. 26일, 27일, 28일 최소 3거래일의 거래량과 저점을 묶어서 보는 편이 낫습니다. 좋은 흐름은 이렇습니다. 26일 신주 매물이 실제로 나오면서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장중 가격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종가로 갈수록 회복합니다. 27일에는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전날 저점이 깨지지 않습니다. 28일에는 기관이나 외국인 매수가 돌아옵니다. 이 흐름이 나오면 시장이 가장 걱정했던 신주 물량을 실제로 소화하고 있다는 근거가 생깁니다. 바이오주에서는 이런 악재성 이벤트를 통과한 뒤 가격이 안 무너지는 것이 오히려 강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계해야 할 흐름도 분명합니다. 26일 거래량이 급증합니다. 장중 한 번씩 반등하지만 계속 매도 물량에 눌립니다. 종가가 저점 부근에서 끝납니다. 27일과 28일에도 거래량이 줄지 않고 고점이 계속 낮아집니다. 그런데 공매도까지 늘어납니다. 이 정도라면 신주 상장 하루의 충격이 아니라 실제 물량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때는 키트루다가 잘 팔리니까 언젠가는 오른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추가 매수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여기서 바이오 투자의 또 다른 특징이 나옵니다. 가격이 싸진 것과 성공 확률이 낮아진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반도체가 업황은 그대로인데 시장 공포로 15% 빠졌다면 가격 매력은 커질 수 있습니다. 바이오는 핵심 임상이 실패하거나 특허 논리가 훼손돼 30% 빠졌다면 단순히 싸졌다고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미래 현금 흐름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에서는 가격 손절만큼 투자 논리 손절을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알테오젠의 투자 논리는 크게 4가지입니다. 키트루다 큐렉스 판매가 계속 증가하는가, 그 판매가 알테오젠의 마일스톤과 향후 로열티로 연결되는가, 새로운 글로벌 제약사가 ALT-B4를 계속 선택하는가, 기존 파트너의 임상과 상업화가 차질 없이 앞으로 가는가. 이 4가지가 유지된다면 신주 상장이나 단기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흔들려도 장기 사업 논리가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런 변화가 여러 개 겹치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QLX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크게 둔화합니다.
있습니다. 상업화 수익의 유입 시점이 계속 늦어집니다. 주요 파트너 프로그램이 연속으로 지연되거나 중단됩니다. 새로운 ART-B4 계약이 끊기면서 경쟁 플랫폼의 주요 파트너를 빼앗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특허에서 새로운 중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바이오 장기 투자는 좋은 회사를 끝까지 믿는 게임이 아니라 성공 확률이 계속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는 게임에 가깝습니다. 이제 보유자 대응을 나눠보겠습니다. 평균 매수가가 25만 원 아래이고 현물 비중도 적정하다면 현재 조정이나 26일 신주 상장만을 이유로 핵심 물량을 모두 정리할 필요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큐렉스 판매와 ART-B4 반복 계약이라는 장기 논리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알테오젠 상승으로 계좌에서 비중이 지나치게 커졌다면 일부 수익을 현금으로 바꾸는 것은 다릅니다. 특히 바이오는 다음 이벤트에서 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이 있을 때 현금을 만드는 것도 전략입니다. 평균 매수가가 25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라면 현재 가장 선택지가 많은 구간입니다. 오늘처럼 28만 원대로 밀렸다고 바로 겁먹을 필요도 없고 30만 원을 회복했다고 바로 추가 매수할 이유도 없습니다. 26일 전까지는 관리 물량과 핵심 물량을 나누고 신주 상장 이후 이 3거래일에 매물 소화를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거래량이 줄면서 저점이 안정되고 기관과 외국인이 돌아오면 장기 물량을 유지할 근거가 강해집니다. 평균 매수가가 30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라면 본전 심리를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 35만 원 부근까지 올라갔을 때 이제 다시 간다고 생각했다가 30만 원까지 내려오면서 심리가 크게 흔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내 평단이 시장의 기준은 아닙니다. 큐렉스와 ART-B4 논리가 유지되는데 단기 수급만 나쁘다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도 신주 상장 이후까지 고점이 낮아지고 외국인 기관이 계속 빠져나간다면 일부 비중을 줄여 대응 여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평균 매수가가 35만 원 이상이라면 본전 회복만 기다리는 전략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알테오젠이 다시 높은 가격을 정당화하려면 단순히 좋은 회사라는 말로 부족합니다. 큐렉스의 전환 속도, 판매 마일스톤, 추가 ART-B4 계약, 기존 파트너의 개발이 계속 기대를 충족해야 합니다. 계좌 비중이 크다면 향후 강한 반등을 일부 현금 확보에 활용할 수 있고 현물이며 비중이 작다면 장기 플랫폼 확장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평단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처음 샀던 이유가 지금도 살아있느냐입니다. 신규 투자자는 오늘 28만 8천 원을 받다고 바닥을 놓쳤다며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30만 원 아래가 다시 왔다고 무조건 싸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신주 상장이라는 예정된 이벤트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바이오 신규 매수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다음 호재를 맞추려고 한 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일부만 접근하고 26일 물량을 확인하고 그 뒤 거래량과 종가가 안정되는지를 확인하면서 나누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특히 신용과 레버리지는 더 보수적으로 보겠습니다. 바이오에서는 해외 파트너의 임상이나 특허 뉴스가 한국장이 끝난 뒤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날 시초가가 전날 종가와 크게 벌어지면 손절가를 정해놓았어도 원하는 가격에 나가기 어렵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형 제조주보다 바이오에서 레버리지 위험이 더 큰 이유입니다. 알테오젠의 장기 전망을 좋게 본다면 오히려 현물과 현금을 유지해야 다음 이벤트를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하나만 보지 마십시오. 리가캠 바이오와 ABL 바이오 같은 플랫폼 바이오에도 거래 대금이 들어오는지 같이 봐야 합니다. 바이오 전체가 강해지면서 알테오젠이 반등하면 시장이 다시 성장 플랫폼에 높은 평가를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알테오젠에 특별한 악재가 없는데 플랫폼 바이오 전체에서 자금이 빠진다면 개별 기업 문제가 아니라 섹터의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바이오는 개별 임상과 섹터 위험 선호가 동시에 움직이는 업종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알테오젠은 장중 28만 8천 원까지 밀렸다가 다시 30만 원 부근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격만 보면 35만 원 부근에서 다시 30만 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사업 숫자는 주가와 다른 방향입니다. 키트루다 큐렉스의 2분기 매출은 4억 6,300만 달러까지 증가했고 알테오젠의 상반기 매출은 1,405억 원, 영업이익은 73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8월에는 최대 3억 6,500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ART-B4 계약도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핵심은 좋은 회사냐, 나쁜 회사냐가 아닙니다. 좋은 사업을 시장이 이미 어디까지 가격에 반영했으며 최근 차익 실현 이후 어떤 자금이 다시 들어오느냐입니다. 특히 26일 신주 상장 이후에는 하루의 등락보다 2토 3거래일 동안 거래
거래량이 줄고 저점이 안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바이오는 반도체처럼 업황 하나만 보고 대응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호재가 언제 나오는지, 그 호재가 얼마나 선반영됐는지, 발표 당일 누가 팔았는지, 그리고 며칠 뒤에도 투자 논리가 가격에 남아있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주도주 알림센터에서는 이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변화, 공매도와 거래대금, 그리고 바이오 안에서도 실제 자금이 어느 대장주로 이동하는지 빠르게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자분들께는 급등한 종목을 뉴스만 보고 뒤늦게 따라가지 않고 거래량과 수급이 살아있는 눌림을 구분하는 대장주 눌림목 매매법 파일도 함께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알테오젠처럼 좋은 뉴스에도 10% 이상 위아래로 움직이는 종목에서는 좋은 종목을 찾는 것만큼 어느 자리에서는 기다려야 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공식 신청 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26일 신주 상장을 앞둔 알테오젠의 실제 수급과 키트루다 큐렉스 판매가 주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계속 확인해 드리겠습니다.